안녕하세요. 미니멀 안곰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이들이 크면서 물건은 늘어나고 집은 점점 좁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당장 이사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조금 더 넓게 쓰는 방법을 궁리하면서 살고 있어요. 오늘은 한정된 공간을 조금은 넓게 쓸 수 있는 소소하지만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부피 줄이기. 저희는 7자 작은 장롱을 쓰고 있어요. 열면 이불이 나오는 자동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사이즈. 마구잡이로 넣어두니 더 좁게 느껴져요. 줄여볼 수 있는 이불은 모두 줄여요. 반으로 대문 접기 했던 이불을 3등분 했어요. 옆 칸에 넣어뒀던 이불을 모두 모아서 비슷한 사이즈로 접어요. 이불을 개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어떤 걸 선호하세요? 풀어지지 않게 개는 방법, 옷걸이에 걸쳐서 걸어놓는 방법, 리빙박스에 넣어두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불 자체의 부피를 줄여서 개는 것을 선호해요. 한 곳으로 모으니 공간이 남아요. 신랑 옷 중 특히 겨울 패딩은 무겁고 부피가 커요. 걸어 놓으면 옷걸이가 휘거나 부러져요. 두 개를 합쳐서 걸어 놓아도 넣고 빼기 무거워요. 신혼 때 써봤던 압축팩은 구김이 가기도 하고 압축이 풀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빨래망에 넣어보았더니 여러모로 편해요. 부피도 줄어들고 압축이 풀릴 일도 없고 모양 그대로 유지돼요. 깨끗하게 세탁해서 리빙박스 안에 넣어두어도 냄새가 나는데 빨래망에 구멍이 있어서 통풍이 돼요. 부피를 줄이면 조금은 넓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꾸준한 비움. 최근 1년 사이 안 입은 옷 비우기, 곤도마리의 방식처럼 설레지 않으면 비우기, 하루 한 개 버리기, 하나 버리고 하나 사기 등 다양한 비움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방법을 무조건 따라서 버리는 것보다는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비워나가야겠죠. 신랑 코트는 거추장스럽다고 안 입은 지 10년이 되어가요. 예복 정장은 작아진 지 5년은 넘었고요. 저희는 형제를 키우고 있어요. 공 들고 나가서 노는 것이 일상이라 불편한 옷은 안 입게 돼요. 최근 5년간 입지 않았던 신랑 옷들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군복은 절대 안 된대요. 엄마들이 아이 베넷 저고리 버리기 힘든 것과 같은 이유일까요? 4인 가족이 쓰기에 좁은 장롱이지만 불필요한 이불, 옷들을 비워가며 널널하게 쓰고 있어요. 최근 부쩍 큰 아이들 성장 발달에 따라 옷도 비워요. 아이들 옷은 판매보다는 대부분 물려주거나 모아뒀다가 청소해요. 작년 겨울 입겠다고 남겨뒀던 안 입은 옷 비워요. 내년에 입는다는 건 핑계입니다. 올 여름 입으려고 남겨뒀던 옷 중 현재 체형에 맞지 않는 옷 비워요. 살을 빼고 입겠다는 건 믿을 수 없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는 727리터로 4인 가족이 쓰기에 다소 작아요. 옷 물건처럼 냉장고 속 음식도 열심히 비워나가요. 무작정 꺼내서 요리하면 작심삼일이 될 수 있으니 냉동실, 냉장실, 실온보관 식재료를 모두 적고 소진해 나가요. 손이 잘 안 가는 재료들을 모아 에그 감자 샐러드 만들었어요. 오래전에 대용량으로 샀던 피클은 이제 구매하지 않을 거예요. 대용량으로 쟁이는 습관만 줄여도 냉장고 작다는 불만은 안 하겠죠. 어디든 비워야 넓어집니다. 세 번째, 여백 만들기. 저희는 거실과 주방이 붙어있는 구조예요. 조금만 물건이 나와 있어도 좁아 보여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밖으로 내놓고 대부분의 물건에 자리를 정해서 안으로 넣어둬요. 좁은 공간에 많은 물건이 나와 있으면 답답해 보여요. 요리하는 공간은 최대로 확보하고 청소하기 편한 구조를 만들었어요. 여백 만들기는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냉장고를 놓을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낙동과 오리알 신세가 된 김치 냉장고는 여백을 만들어뒀던 작은 방에 정착했어요. 작은 공간이라도 여백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려요. 네 번째, 가구 재배치.
5년 전인데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큰 식탁으로 거실이 더 좁아 보였고 생활하기에 불편했어요. 등받이 의자와 식탁을 분리하여 벽으로 붙이고 공간을 만들었어요. 키 큰 책장이 문 앞에 있으니 좁아 보여서 안쪽에 배치하니 천장이 보이면서 덜 답답해 보이죠. 현관 앞 철제 선반을 창고로 보내고 공간을 확보했어요. 가구 재배치는 좁은 곳을 넓게 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5번째, 둥지 파괴. 손이 안 가는 화장대와 회전책장이라는 둥지를 비웠어요. 작은 방에 있던 너저분한 행거를 파괴하고 피아노를 들이맘으로써 물건이 쌓여서 방치되는 둥지를 없앴어요. 저희 집 애물단지였던 철제 2층 침대를 비웠어요. 둥지를 파괴하면 그만큼의 없던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좁은 집을 넓게 쓰고 싶은 저 같은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효과가 큰 만큼 조심해야 해요. 둥지를 비운다고 당장 집을 넓게 쓰긴 힘들어요. 둥지 속 물건들도 비울 만큼 비우고 정리해야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물건들이 온 집안을 떠돌게 됩니다. 둥지 파괴는 넓게 쓰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6번째, 창문 아래 비워두기. 공간을 활용한다고 창문 아래 물건이나 가구를 두면 더 좁아 보여요. 자연광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조금은 넓어 보여요. 모든 창문 아래는 비워두고 있어요. 빛이 들어와 생동감이 느껴지고 환기도 잘 돼요. 오늘은 좁은 집을 조금이라도 넓게 쓰는 소소한 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6가지 방법으로 조금은 넓게 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넓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살아요. 5년 전 이사 왔을 때보다는 만족하며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넓은 집은 안 갖고 싶냐고요? 당연히 저도 갖고 싶어요. 햇볕이 따스하게 비추는 베란다에서 텃밭을 가꾸고 주방 한켠에 작은 북카페를 만드는 것이 제 로망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신랑이 쌓아둔 옷을 정리하며 어떻게든 꾸역꾸역 넓게 쓰려고 애쓰고 있지요. 쟁여놓지 않기, 바닥에 던져놓지 않기, 주렁주렁 매달아 놓지 않기, 조금만 어질러져도 치우고 물건과 가구를 비워서 작은 여백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제가 이런 습관을 만들지 않은 채 무작정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물건은 다시 쌓이고 사람이 아닌 물건을 놓기 위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사는 동안 좁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넓게 쓸 수 있는 작은 노력을 지속할 거예요. 작은 노력은 일상이 되어 넓은 집에 살게 됐을 때 진짜 여유를 만끽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만은 넓게. 화이팅!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